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찬스 미팅 시간입니다. 앞서 사업 설명을 해주신 이더님의 스폰서님이십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니스타즈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또 조용함 속에서 묻어나오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죠. 자,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디렉터 최인수 리더님 앞에 계십니다. 분위기 진짜 짱이네요. 네. 제가 이번 그 1박 2일 세미나 갔다 오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나도 또 이제 2017년도에 더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가입한 사람처럼 마음가짐을 갖고 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딱 전화 걸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친구를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야. 내가 우리 남편이 차를 사는데 이제 그 딜러랑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남편이 하지 않고 아들이 했대요. 아들이 했는데 그 딜러가 포인트를 이만큼 주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차가 나왔는데 그 말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싸웠대요.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당신이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와이프가 처음으로 사시면서 한 23년 정도 결혼 생활하면서 전화를 했대 남편한테 우리가 사는 거 앞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 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집에 어떤 사람의 그 보증을 서주고 집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번에 명절 때 제가 우리 시댁에 갔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85세 정도 되거든요, 연세가. 근데 자녀들 다 모이래요. 저희들이 8남매인데 큰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가 장남이 됐어요. 그래서 7남매가 된 거예요. 7남매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친구들이 막 딸도 모이고 아들들도 모이고 막 이제 시동생도 모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얘기를 쫙 이렇게 늘어놓더라고요. 여기 어디 이제 땅이 되게 많아요. 태안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딸들에게도 요즘은 줘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맏며느리인데 이랬어요. 어머님 저는 안 주셔도 돼요. 네, 정말로 저는 안 주셔도 되고요. 우리 둘째가 그 어머니 가까이 살아요. 둘째 며느리가 가까이 사는데 우리 동서는 거기에 있는 아들을 남편으로 만난 거고 저는 청주에 사는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있는 둘째보다 더 가까이 찾아가지는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둘째 동서에게 다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선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 큰며느리거든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네, 다 저도 제가 유산화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일을 하면 돈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분쟁을 하는 것보다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좋아졌어요. 네. 제가 큰며느리면서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동서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시겠어? 우리 형님은 이러고 막 제 말이 얘기를 떠들고 다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식구들이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돈 때문에. 근데 이러한 돈을 우리들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벌어야만 해결이 되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닌데 돈을 버니까 70~80%는 해결이 되더라. 예, 해결이 되고 굉장히 여유가 생기더라 마음에. 그리고 기쁘더라. 돈의 결과예요. 돈의.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심리학자였어요. 심리학자가
지구상에 있는 백만장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2015년, 16년, 2년 사이에 지구상에 있는 백만장자가 33%가 늘었대요. 33%가 늘었는데 미국에서만 820명이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10% 이상이 백만장자가 됐대요. 우리 사람들 무슨 사업하고 있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만장자에게만 들어간 그 돈이 나를 좀 스쳐가면 안 될까요? 네, 여기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좀 스쳐가면 안 될까요? 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만장자가 딱 두 가지를 꽂았어요. 저는 그게 확 와닿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을 100% 따라해라. 100% 따라하라고 했어요. 롤모델로 삼고 100% 그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가 눈빛을 보면은 그 눈빛 열정적인 눈빛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부분을 100%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 생전에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에 다른 사업은 많이 했지만 네트워크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3개월만 저를 좀 도와줘 보세요, 스폰서님. 했거든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3개월 동안 단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에게 정확한 약속을 지켜줬어요. 저는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 스폰서님하고 명단 작성을 하고 그 명단을 만나가는 일을 했어요. 성공자들의 일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했던 일을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할 뿐이지 그들이 다른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는 우리 스폰서님을 롤모델로 삼고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후원한 것처럼 내가 3개월을 배워서 바톤을 받았을 때는 저도 저 파트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항이 있는 거죠.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사항은 있는 건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 스폰서님은 잘 보지 않더라고요. 일단 한 1, 2년 정도 고생해서 골드 디렉터까지 보내놓고 나는 여유를 즐길 거야. 우리 스폰서님도 아기가 미팅을 하고 있으면 칭칭거리고 전화를 해서 엄마 언제 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스폰서님이 그 현장에 계셨고 남편이 가셔서 아이들을 또 케어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을 대체를 해가면서 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 파트너에게 내 생활 근데 제가 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엄마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학교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잘 크더라고요. 잘 크고요. 사회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모나지 않더라고요, 성격이. 그리고 본인들이 해달라는 거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해주고 또 본인들 생일이라든지 이런 날이 오면은 그날은 걔하고 보내주고 특별한 날은 보내주지만 우리가 또 하루의 일상의 그 일과 속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은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뒷전으로 하고 나도 우리 스폰서님을 롤모델로 삼고 저의 파트너에게 그대로 제가 행동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폴리 C 하나에 22,500원이잖아요. 그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하나 팔려고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제 파트너가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비전이 전혀 없어. 힘이 없어. 눈빛도 초롱초롱하지도 않고 졸고 있어. 내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제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전 사인업을 했잖아. 그리고 그러기엔 너무나도 비전이 있는 거야, 이 회사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랜드 게이지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랜드 게이지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바깥으로 나가서
후원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사업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성공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질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미팅을 하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제품 설명회를 하고 했더니 어느 날 한 분이 PC 같은 고객이 어느 한 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PC 같은 고객은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죠? 먹고만 있고 하는 그런 고객이 어느 날 저에게 파트너 한 분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이 지금 에메랄드 디렉터가 됐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서 미팅을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와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정말 열정적이다. 이런 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그분의 1대1 미팅은 아마 5번도 제가 안 해드린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해줬는데 그분은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우리 유니스타디에 보면 골드 디렉터님들이 한 8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 이상의 리더님들이. 근데 백만장자를 분석하지 않고 그들만 분석을 해도 그들은 의지하지 않아요. 스폰서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롤모델을 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 가입했다 이런 마음으로 롤모델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롤모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시고 나도 1, 2년만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에메랄드 디렉터는 돼 있을걸요? 에메랄드 디렉터가 수입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700짜리잖아요. 저희들이 한 코드가 자동 구매까지 한 코드가 700이잖아요. 그러면 세 코드가 완성이에요. 그럼 7 곱하기 3은 얼마예요? 네. 2,300만 원, 2,100만 원 정도만 저에게 평생이 들어와도 행복하겠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롤모델을 정하세요. 롤모델을 정하시고 반드시 그분을 따라 난 단 2년만 달려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그 이후로는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유학 가셔도 되고요. 아이들 데리고 유학 가셔도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현금 100만 원도 없어. 우리 어머님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셨는데 300만 원 가서 결제해야 되는데 카드로 해야 돼. 이러시면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롤모델을 정하시고 반드시 그분을 따라 2년만 난 달려보리다. 저도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백만장자의 글 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2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게 백만장자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인 거를 저는 몰랐어요.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하시길래 야 진짜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스폰서님이 첫불 뜰 때 저 4만 원 받았거든요. 4만 원 받았는데 나도 12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님을 따라서 하는 대로 제가 제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그걸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라인이 성장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1대1 미팅을 내가 해야 돼요. 이거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진입을 하고 한 3개월 정도는 나의 스폰서님께서 하시는 그 미팅을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명을 잘하면 될까요? 네, 그게 기본을 우리가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되거든요.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스폰서님이 한 3개월 정도 미팅을 할 때 그 부분을 보고 듣고 눈빛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배우세요. 배우시고 3개월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셔야 돼요. 미팅을. 1대1 미팅을 우리 스폰서님이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저에게 스케줄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가서 일주일을 소화시켜야 돼요. 일주일을 소화시키고 그 소화시킨 부분을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 다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1대1 미팅을 못 하시면 안 돼요.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한 7년 정도 했는데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정말 롤모델. 롤모델은 꿈이거든요. 롤모델을 정하시고요. 1대1 미팅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대1 미팅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사람들이 이 직업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말을 잘해야 돼요. 네,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요. 리더는 말을 잘해요. 네, 조리 있게 느낌을 받게. 그래서 1대1 미팅을 할 때 아까 제가 우리 파트너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걸 들었는데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미팅 이렇게 초청하고 약속 잡고 초청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미팅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초청하고 막 이게 안 된대. 근데 그 부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반드시 첫 번째 방법인데 우리가 유산화를 하는데 그 부분을 지나가야 돼요. 지금도 내가 전화를 하는데 톡톡 걸려. 아우 약속이 안 잡혀. 괜히 제가 핑계 대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어머 전화할 때마다 난 약속이 잘 잡혀. 어머 카페에서 계속 만나지. 이러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데 약속을 잘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 네,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서 나의 일단 명단을 보시고 내가 누구한테 오늘 전화를 할 거야. 이러시면 그분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면은 때로는 강한 목소리로 때로는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그 상대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방법론이에요. 그래야만 그분이 때로는 아쉬운 소리로 때로는 가감한 소리로 때로는 내가 아쉽게요. 커피 한잔 먹자니까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던져야 될 멘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언니한테 할 말 있어.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만나면요.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나서 둘이 대화를 하면 언제 제가 유산화 얘기를 꺼내야 되지? 이렇게 30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후에 얘기를 하면 절대 그분이 리크루팅이 안 돼요. 네.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약속을 저는 그 100% 제가 잡거든요. 전화를 하면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이분이 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3번의 멘트를 확 던져요. 2주 간격으로 3번의 멘트. 월요일날 10시에는 어때? 목요일날 2시에는 어때?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뭐 몇 시에는 어때?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3번 안에 약속 다 잡혀요. 안 잡힐 수 있나요? 우리 사장님들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전화를 해서 3번을 만나자고 해. 약속 장소로 시간을 던졌어. 근데 노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강적이에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럼 시간 날 때 전화 줘. 이거 빵점이에요. 영업하는 사람 멘트로서. 네. 그래서 3번에 우리가 있잖아요. 2017년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장님들이 비즈니스가 성공하지 않고 나는 3년씩 진행돼도 괜찮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만족하신 분 계세요? 네,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내가 돈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행동을 점검하고 막 바꿔가야 돼요.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질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기질은 뭐예요? 정보 전달. 네, 사람 만나는 일, 말 잘해야 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질이잖아요. 그런데 말도 못해, 전화도 못해.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나도 백만장자의 돈이 내 손을 좀 스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 사업의 기질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3번의 멘트를 던져라. 3번의 멘트를. 그러면 100% 거기에 약속이 잡히고요.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다 캔슬이 됐어. 그러면 한 번 더 던져요. 한 번 더 던지면서 내가 언니하고 약속을 언니한테 내가 그런 이렇게 3번 정도 약속을 해도 만나주지 못한 그런 존재인가? 뭐 이런 얘기 조금 낮춰주는 존재? 이렇게 멘트를 또 던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언니한테 약속을 잡을 건데 그때도 안 잡으면 나는 언니에게 1년 동안 전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하세요. 그거를
믿게 말하면 안 되고 좀 애교스럽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약속 잡아야 되는 거죠. 10번이나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첫 번째 약속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이렇게 사람 만나잖아요. 나 할 말 있어. 이렇게 전화로 얘기했잖아. 이미 전화로 얘기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1, 2분 안에 바로 시작해야 돼. 시작하고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어도 돼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대화를 너무 많이 나눠버렸어. 그러면 절대 리프팅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처음 영업 비즈니스를 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1년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1년을 가버려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리더스 클럽 우리가 멤버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냥 전화하고 내가 약속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롤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이렇게 딱 2년을 보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미팅하는 방법을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그다음 1대1 미팅의 순서가 있죠. 1대1 미팅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성장을 해야 되는데 1대1 미팅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3개월 정도 비즈니스를 한 지가 3개월 정도가 됐다. 내가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3개월 후부터는 1대1 미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1대1 미팅. 근데 그 1대1 미팅을 하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7가지의 순서가. 7가지의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 스토리를 풀으시면 돼요. 스토리를 풀으시면 되는데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미팅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막 섞이는 거야. 사투리가 섞이는데 강약 사투리가 섞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미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에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해주고 또 천천히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해주고 천천히 얘기해주고 그분의 스타일에 맞춰 성격에 맞춰 빠르게 미팅 그 시간을 풀어야 될 사람은 미팅을 풀고 좀 더디게 풀어야 될 사람은 더디게 풀고 이런 그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별게 아니라니까요. 별게 아닌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비즈니스에 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우리 사람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대1 미팅 근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또 안 될 때도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1대1 미팅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연습하셔야 되잖아. 그죠? 연타로 하셔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 저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게 책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책, 방법론의 책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 번 읽고 안 찾아봐. 저는 제 고객, 제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연타로 3번에서 5번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게 된 거예요. 네. 책을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많이 사지 마시고 한 권의 책을 사서 연타로 읽으셔야 돼요. 방법론도 마찬가지고 강의도요. 내가 하나가 뭐가 꽂혔어. 그래서 이거를 좀 써먹어야 되겠어. 내 파트너한테. 그러면 그거를 연타로 5번 들으세요. 네, 설거지하면서 듣고 뭐 이렇게 들으시면 되죠. 운전하면서 듣고. 그러면 그게 내 입으로 말이 나와. 네, 정말로. 그래서 1대1 미팅도 우리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잘하고 싶다. 나는 미팅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모든 삶을 이루고 싶다. 이러시면 일주일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열흘 동안 연타를 하세요. 네. 근데 만약 사람이 없어. 만들어요. 그 기간 안에.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은 마음먹기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서코 수료를 하러 창원에 갔거든요. 창원에 가는데 우리 박상원 리더님하고 저하고 추가비시를 건 게 있어요. 박상원 리더님이 이러더라고요. 스폰서님 추가비시 좀 빨리 키우자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제가 명단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옛날 6년 전에 제가 정보를 드렸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산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공방 원장님은 그때 당시 저를 만났던 공방 원장님은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6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의 대학비를 학자금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 소식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했더니 3월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잡아놨고 또 한 분은 그때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인데
전화를 드렸더니 가능하죠. 3월에 아직도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월에 다시 만나서 충분히 명단을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분들이 리크루팅이 되면 우리 박상원 리더님 저 추가 기술을 건축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또 이 1대1 미팅을 하고 이런 부분도 다 나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이 한 번 돼서 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거는 다 성공을 했는데 이건 왜 안 되는 거지? 진짜 안 된다. 막 뭐 이렇게 터널을 지나간 느낌이 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내 생각을 트레이닝 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CD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우리 사람들 일어나면 무슨 생각 먼저 들어요? 유산암, 유통마케팅 생각 드세요? 아니죠. 무슨 애기들 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서줘야만 우리 파트너들이 다 살 것 같다. 이런 책임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딱 2명 있어. 그분도 리더예요. 그분도 스폰서님이시거든요. 그분도 그런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CD를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이 첫날, 둘째 날, 3일 정도 돼도 별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트레이닝, 저의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한 거죠. 그 부분을 21일을 가져갔더니 그 생각이 머릿속에 싹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사장님들이 이 비즈니스를 성장하는 데는 첫 번째 롤모델을 반드시 정하고 나는 그 롤모델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요. 내가 1대1 미팅을 나는 3개월 정도 가입 사인업을 한 지가 됐다면 1대1 미팅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겠다. 느낌까지도 표정까지도 모습까지도 이 부분을 두 분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나의 꿈을 기억하세요. 나의 꿈을. 나의 꿈을 이렇게 정상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어쩌면 그 꿈을 이루어보지 못한 분들은 허황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박 2일에서 아이를 5명 출산하시고 골드 디렉터 되신 분이 있으시죠. 저는 그 자리에 왜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음악을 하신 분이셨잖아요. 음악을 하시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본인이 스스로 성공을 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그 결과적인 부분을 가져갈 때는 이러이러한 가정이 있다라는 게 몸속으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부분.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가져가면서 우리 사장님들의 꿈이 정상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중한 그 꿈이라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 내가 집을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 그게 이자를 계산하면은 5년이 되면 또 하나 집 한 채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막 바치고 있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안 오죠. 그래서 그것도 꿈이에요. 내가 한 달에 유산화로 대출금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겠다. 이것도 꿈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꿈을 제가 정상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내 파트너하고 갑자기 신경전을 벌린 거야. 그래서 난 꿈을 포기해버린 거야. 부셔버렸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 파트너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 박경태 기자님 오늘 사업 설명회 하셨잖아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있었어요. 이제 진입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되고 이랬을 때 우리 박경태 기자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스폰서님 이 사업 너무 재밌어요. 저하고 딱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 119에서 그 국민들에게 어떤 그 뭐 죽을 상황에서 이렇게 건져주고 막 이런 뭔가 막 스릴 있고 기쁘고 의미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경태 리더는 그런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착하시니까. 그랬는데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에서 그늘이 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부셔진 거야, 아마.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을 보니까 그 정상의 중간 정도에 그 왔을 때 그런 부분으로 집으로 돌아간 분이 있어요. 지금도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박경태 리더님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 이틀 정도는 누워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골드 드래프트가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왔어.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누구는 성공을 하는데 누구는 집에 들어가 앉아 있어. 이러면 내가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세월 속에서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를 보일 텐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끈기가 있어야 돼. 열정적인 끈기가.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공부를 선생님이신데요. 심리학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공부를 잘하는 애와 꼴등하는 아이들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IQ 차이일까요? IQ 차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IQ 검사하면 엄청 좋아하죠. 우리 아이가 IQ가 높아. 오, 우리 아이 대단히 그렇고 대학 서울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끈기래요. 끈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는 열정적인 끈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시고 사람들이 지금 브론즈 디렉터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끈기를 가져야 될 그 시기가 왔어요. 이제 거기에서 끈기 싸움인 거야. 끈기 싸움. 끈기가 있는 분은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끈기가 없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끈기 싸움이라는 거를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우리도 여기까지 올 때는 우리 권현진 다이아님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 몸에서 사리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뒤돌아섰다. 갈등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뒤돌아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우리는 올라갈 거야. 막 이러면서 끈기를 가지고 올라왔더니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룬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마, 내가 그런 얘기 자꾸 하죠. 우리 친정엄마, 우리 딸들은, 여자분들은 친정엄마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옛날에 1년에 2번 갔는데 2번 갔어도 20만 원 엄마 용돈 드리고 오면 진짜 너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한 달에 2번씩 가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쪽 가까운 곳에 가면 엄마 집을 들렸다고 하는데 가서 엄마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식구들 다 모아놓고 저녁 사주고 막 이러니까 가족 분위기도 막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100만 원씩 막 드려요. 제가. 주고 돌아온 내 마음이 더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끈기를 갖고 이 네트워크를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도 재산 주세요. 이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저 맏며느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유산화로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인 거죠. 가족, 우리 남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주말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그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지네들이 가고 싶은 거 가고 며칠 전에도 우리 큰애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경락을 갔거든요. 전시 경락을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도 좀 받고 싶대. 의자에 앉아서 맨날 이렇게 공부만 했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데리고 가가지고 저하고 셋이 이제 가서 경락을 받았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대요. 이런 거 들으니까 기쁘더라고요. 그게 1인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안 벌면 가서 경락을 애들까지 데리고 18만 원씩 주면서 그걸 받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얼마나 받고 오겠지. 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산화로 저는 이룬 게 너무 많아요. 유산화로 예쁜 집도 사고 지난번도 제가 1박 2일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집 지하에는 탁구장이 있어요. 네, 탁구장이 있고 2층 집 올라서 중간에 계단이 있고 뭐 짠디 보이고 강아지도 키우고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한 복을 어떤 신이 내게 갖다 준 것 같아.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야. 나한테. 우리 사장님들이 스폰서님이 능력 있고 하시지만 내가 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한 3개월 정도 가입한 지가 됐다 하면 내가 직접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보시고 스폰서님한테 검증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한 2년, 3년 정도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끈기 있게 하시면 돈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사장님들의 친구들은요, 그 자리에 멈춰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뒤돌아버리시는 그 소심한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크게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1, 2년 정도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나 처음 가입하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별로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2, 3년 정도가 흐르고 나면 네트워크는 완전히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과 일반 사람과는 달라져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가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20만 원 쓰니까. 근데 그 20만 원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기 더 소비를 많이 하고 가난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돌아가요. 절대 그런 소심한 성격 가지 마시고 가슴을 좀 크게 펴시고 좀 크게 생각하세요. 20만 원 없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20만 원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곡선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올라간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만 우리 사장님들이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롤모델을 정하고 움직이신다면 아마 다이아몬드 데이터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